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요. 제가 내일 뭔가 이제 뭐 설명회, 리셉션 뭐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께서 떡을 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 무슨 떡 시키지? 내가 아는 건 백년어편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밥알 찹쌀떡을 주문했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 선물을 주고 하는 건 해봤는데 제가 직접 시켜 먹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주말에 주문했는데 월요일 날 바로 보내주셔서 화요일 날 따끈따끈한 떡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내일 또 떡이 오늘 바로 옵니다. 어제 나왔으니까 오늘 오면은 저는 미리 하나 따끈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다른 떡 못 먹을걸요. 자,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셔보셨어요 혹시? 네. 백년아편? 네, 맛있죠? 알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선물하기도 되게 좋아요. 지금 네. 크리스마스 패키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 크리스마스 선물하기도 네. 딱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겠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봤더니 그 52주 신고가 경신이 이제는 장중에 비일비재하게 그쵸, 네. 뉴욕 증시에서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시장이. 참 잘 올라요. 네, 예. 우리 어떻게 이렇게 잘 오르는지 저도 궁금해요. 한번 쭉 봐주시죠. 네, 일단 금융지표 한번 먼저 볼게요. 어제 S&P하고 나스닥이 이제 다시 이제 상승을 또 재개를 했고요. 네. S&P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어제 한 대부분 애플 빼고 한 2%씩 다 올랐거든요.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제약주로 요즘 인수 합병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괜찮게 이제 성과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해운주, 정유주, 금강주 이런 이제 업종들도 어제 좀 상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 거고요. 네. 국채 수익률이 이제 하락세가 좀 멈췄어요. 어제 결국 이제 연준 위원분들이 이제 매파적 발언을 좀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좀 받았고요. 비트코인 다시 이제 한 42,000달러 선으로 약간 이제 하향 조정되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고요. 유가하고 이제 금 가격은 이제 후티 반군이 이제 그 홍해 지역에서 좀 요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많이 일으키면서 다시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유가하고 이제 금 가격이 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별 이슈를 보기 전에 일단 시장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뭐 지수에 대한 상향 조정도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도 네. 확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그리고 한 4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0bp 정도를 이제 인하할 걸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리서치 센터들이 내년에 한 4회에서 6회 정도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 네.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내용 보시면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 우리 오스틴 굴스비 총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시장 반응이 비이성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이 말한 것은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장은 자기들이 원했던 말을 그냥 실행에 옮기는 뿐이다.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보수적으로 한 3번 정도 이 정도 기준금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위원들이 봤는데 시장은 지금 6번까지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지금 더 강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좀 약간 비난의 목소리를 좀 높이셨어요.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이 다시 이제 약간 상승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좀 리서치 하우스들이 다시 한번 이제 연준의 이제 정책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조금 저희들이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조금 금물일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근데 모르겠어요. 시장이 이렇게 막 강하고 기술적으로 막 수급으로 몰려서 막 올라갈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오든 안 믿어요. 예, 제가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과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네. 연은 총재들의 다양한 이제 인사들의 패드 관련한 인물들의 발언이 이어질 텐데 네. 그렇죠. 안 먹힐 것 같아요. 다음 회의가 1월 31일 시작해서 2월 네. 1일 날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 앞으로 이제 한 3주 정도는 연말 거치면 3주 정도는 이제 계속 연준 위원들이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블랙아웃 되기 전까지요. 그래서 네. 그때까지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연준 위원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을 쏟아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전혀 귀를 기울이려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이제 두 개를 양자간에 한번 그 줄다리기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자, 이어서는
애플 소식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이 기사를 봤는데 주가에 막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크게 같지는 영향을 않아요. 미치지 않았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한 2% 아마존까지요. 메타도 그렇고요. 구글, 네. 메타, 아마존 뭐 뭐 다 2% 평균이. 이제. 그래서 네. 저는 뭐 좋은 일이 있나 찾아봤는데 그냥 오른 그냥 거더라고요. 없어요. 그냥 예, 올라요. 그냥 올라. 기본적으로 2%는 올라줘야 빅테크다. 왜냐 한 일주일 동안 많이 안 올랐어요. 아.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니까 네. 잠깐 그동안 숨고르기를 했는데 뭐 그냥 시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잠깐 쉬니까 네. 이제 빅테크들이 끌고 간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필이면 애플만 못 올라갔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애플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어제 이제 스마트워치에 있는 그 혈중 산소 센서 기능이 있대요. 그쵸. 예, 요 기능을 올해 의료기기 제조사인 마시모가 자기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2020년에 이미 소송을 냈었어요. 2020년에 예, 꽤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이고 조만간 판결이 나올 거다. 그래서 혹시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애플은 24일부터 최신형 이번에 나온 최신형이거든요. 스마트폰 워치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신형만 중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기존에 판매했었던 다른 구 모델들은 괜찮은 거예요? 안 나갔죠 이미. 이미 최신형을 다 사기 때문에. 최신형을 사기 때문에. 저는 중고는 거래가 될 수 있는데. 구모델 사거든요. 근데 더 중고는, 이상 안 나와서. 중고는 거래될 수 있는데 그걸 네. 어떻게 이제 애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살 수가 아닙니까? 없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게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워치도 사실 의료기기사들하고 이제 분쟁이 많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이 헬스케어 기능을 많이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이 나왔는데 뭐 주가는 모듈로 한 0.8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건 아직 이제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한 소폭 하락한 걸로 그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소송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도비도 같이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네, 어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업계에서 M&A가 계속 활성화된다고 그쵸. 말씀드리잖아요.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그마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어떤 회사면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 디자인 플랫폼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도비랑 약간 경쟁적인 그 제품들이 몇 가지 있죠. 그렇죠. 시스템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네. 그래서 이 어도비가 이것을 인수하려고 이미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었어요. 했는데 결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다음에 영국의 경쟁시장청 CMA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쵸.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영국이 자국 내 제품들과의 경쟁이 커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반대를 하면서 결국 이제 계약이 이제 뭐 인수가 이제 뭐 무산이 됐는데 네. 문제는 계약 해지금이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면 얼마죠? 10억 달러면은 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좀 10억이 얼마야? 10억 달러. 제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산이 요즘 안 되죠? 되게 많아요. 네. 1조가 넘어요. 네, 1조. 예. 1조 3천억이에요. 네, 수수료를 1조를 내야 됩니다. 1조 3천원을. 근데 이게 이제 어도비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경쟁사를 인수하게 되면 이제 어도비가 개발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맞아요.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투자가들은 더 이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무산된 게. 그래서 주가가 어제 2.4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투자가들이 보는 입장하고 네. 그러니까 제품을 보고서나 이 M&A 할 때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포트폴리오를 다운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투자가들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투자가들은요. 근데 같은 경쟁 제품을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요. 그래서 어제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US 스틸 인수 소식도 있었습니다. 정말 M&A가 활발하네요. 네, 뭐 어제 400억 달러 규모의 M&A가 발표가 됐대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치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단일 가격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US 스틸이 지금 어제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얼마냐면은 지금 141억 달러에 인수 합의를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어제 US 스틸이
24.46% 장중에 폭등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다른 거보다는 양국 간에 특히 이제 뭐 니폰 스틸은 일본을 대표하는 제철이고요. 그다음에 US 스틸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스틸사인데 네. 결국 이제 두 개 회사가 이제 이렇게 인수 합의가 됐지만은 결국 각국의 이제 반독점법 관련돼 있는 승인이 남아 있거든요. 요건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아마 일본이 사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 뭐 만약에 중국이 산다고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얘기를 보면 지금 양 그 제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거든요. 특히 이제 탈탄소 네. 기능에 있어서 기술에서는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이 스틸이 이제 합병됐을 경우에는 아마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그 철강업계가 재편되지 않겠느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US 스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일본 쪽으로 좀 가는 것에 껄끄러워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아마 지금 최근에 나오는 US 스틸의 어떤 뭐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은 아마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 지표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경제 지표는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은 어제 이제 전미 주택 협회에서 주택 시장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37로 나왔습니다. 원래 지난달 11월 달에 34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망치는 36이었는데 37까지 나왔어요. 이게 지금 한 5개월 내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연준이 얘기하는 연착륙이 지금 맞나? 이런 지금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카고 여론 총리는 이제 현재 시장이 비이성적이다 하면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어제 또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 네, 뭐 장중에 올랐던 것보다는 사실 상승폭이 쭉 빠지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 네. 제가 제목에 급등했더니 이게 무슨 급등이냐. 이게 장중에 거의 4%까지 장중에 올랐죠. 4%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제 밀렸죠. 네. 지금 다른 것보다 이제 이 수에즈 은하죠. 수에즈 은하인데 여기 수에즈 은하가 이제 이게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요. 여기가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고요. 상품 무역량의 12%를 차지하는 주요 수송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있거든요. 반군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지금 상선을 공격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친팔레스타인 무장 정파기 때문에 하마스 편을 들어갔고 만약에 이제 그 이스라엘 항구로 오가는 이스라엘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언급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노르웨이 유조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1위부터 10위의 해운업체인 뭐 머스크를 포함해서요. 홍해 항로를 남아공 밑에 저 밑에 남아프리카 공항 항로로 우회한다던가 아니면은 운항을 중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일단은 선박주들이 먼저 반응을 좀 했고요. 최근 5일 동안 계속 선박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톰이라는 그 해운주가 한 5일 동안에 한 8% 이상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그라인로드 쉬핑이라든지 뭐 스타벌크 같은 경우도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한 5, 6% 정도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이 선박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정유주들도 이제 엑스모빌도 어제 같은 경우에 또 0.73%, 옥시덴탈도 한 0.77%, 뭐 발레로 에너지도 한 2.21% 오르면서 최근에 내년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여기에 유가들도 계속 정유주들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돼 갖고는 지금 일단 영국하고 미국 해군이 홍해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해갖고 지금 방어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드론 한 15대를 다 격출했다. 네. 이제 후티 반군이에요. 그리고 37개국이 동맹을 맺어갖고 이 홍해 지역에 대한 방어를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로 이제 바뀔 걸로 좀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돼 갖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금광주도 제가 말씀했지만 달러 약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금광주도 어제 강세를 보인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다른 것보다 IT주하고 그 나머지 안전 자산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다 이제 상승을 좀 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잠잠했던 게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좀 네네. 불안을 야기시키기는 하는데 네.
뭐 국제유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다양한 비중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양극단으로 엇갈리고 있고 네. 또 이 관련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네. 이게 다시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시면은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완전히 수면 아래로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서방 국가들이 여기에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러시아는 뭐 일주일이면 자기들이 이제 서방 지원만 없으면 자기들은 뭐 일주일이면 다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은 좀 처참하죠 지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지금 가자 지구 북부 지역은 이미 다 점령이 끝났고요. 지금 남부 지역도 거의 한 70%가 다 점령이 끝났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하에 있는 그 비밀 통로들을 네. 그 물을 다 집어 넣어 갖고 수중으로 해 갖고 다 이제 거기를 침수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작전을 써 버리죠. 그래서 지금 뭐 너무 비인간적이고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남부 지역도 지금 거의 한 70% 이상 점령이 끝났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국제사회도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전쟁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난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좀 옮겨지고 있어 갖고 아마 이쪽 홍해 문제도 약간은 틀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지난번에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그린 그 선박이 한 번 누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누워갖고 한 달 동안 거기가 통행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물류 대란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물리적인 상황이었고요. 이건 이제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 리스크이기 때문에 해결이 좀 당분간 빨리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실적 발표 소식이 있는데 하이코 예.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예. 하이코 하면은 좀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그 매출이 그렇게 아주 큰 회사는 아닌데 미국에서 이제 항공우주 이제 방위 그다음에 이제 전자 관련 제품들을 설계하고 이런 이제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설계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부품들을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쪽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제 주가는 그 시장에 이제 분기 4분기죠. 4분기 분기 매출을 시장은 한 9억 800만 달러 정도 전망을 했었는데 9억 400만 달러로 거의 전망치에 그 비트를 했어요. 근데 전망치가 작년 대비해서 54%를 상향 조정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방산 쪽이나 이런 쪽이 지금 핫하다는 얘기죠. EPS도 0.7달러를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어제 나온 것은 그대로 0.7달러가 전망치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뭐 그냥 시장에 부합하는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 부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전망치를 워낙 크게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요 관련돼서 보신다면은 주가는 그냥 장중에 한 0.98% 정도 오른 정도. 그다음에 장외에서 시간 외에서 2.54% 정도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 차트를 이제 상장 이후에 쫙 펼쳐서 보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네요. 맞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사상 네. 최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개인들이 사실 좀 손대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변동성도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적 이슈가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들이 대부분 다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 그다음에 방산 플러스 드론까지 이렇게 포함된다고 보면은 꾸준하게 성장주로서 저희가 취급해도 국내하고 좀 다르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하이코 새롭게 알게 된 기업 실적의 발표가 있었고요. 굉장한 또 놀라운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주가도 굉장히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오늘은 최고가 대비해서는 살짝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체크해볼 체크 포인트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이제 주택 착공 건수하고요. 11월 건축 허가 건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국내하고 다르게 좀 미국은 조금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회복되는 심리가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내하고 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CPI고 그런 C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아마 다음번 ECB 이제 정책 회의 때 영향을 미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주요 기업 실적은 발표되는 것은 이거 이제 4분기 실적들이거든요. 11월 회계법
소상공인법인들 이제 4분기 실적이고요. 그래서 엑센추어하고 페덱스하고 퓨얼셀 이제 수소 에너지 쪽에서 이제 뭐 거의 그 리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 세 개 회사 오늘 같은 게 한번 지켜보시면은 아마 내년에 시장 전망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소식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춥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오늘의 기온 먼저 체크를 하는데 추우니까 여러분들 꽁꽁 싸매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우리가 좀 그동안 몇 년 사이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감기가 쉽게 걸린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산타랠리를 좀 만끽하죠. 그럼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